빨리.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앞에 벡터 내용 혹시 기억나니? 얘네들은 한지 얼마 안 돼서 기억날 텐데 너네는 기억나, 벡터? 시험 범위였는데. 근데 시험 범위였는데 시험 공부를 안 했잖아. 시험 공부를 안 했잖아, 정상이. 응? 벡터는 이거 일단 너네가 내정할 때 필요한 벡터 얘기만 해보자면 벡터 연산하는 건 기억나니? 벡터 연산 2가지 있었는데 덧셈 뺄셈. 기억 안 나. 벡터 덧셈과 뺄셈이 있었어. 덧셈 우리 친구들 알죠? 덧셈 몇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 2가지 기억나지? 2가지 삼각형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잠깐의 복습을 살짝쿵 해보자면 요렇게 A라는 벡터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B라는 벡터가 있어. 그럼 A 벡터랑 B 벡터를 더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디다 표현하면 된다고요? 여기 시점에서 여기 종점까지 연결해주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얘를 표현해주면 A, B, C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얘는 A, B 더하기 B, C 이렇게 적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벡터의 덧셈에서는 여기는 B, B가 사라져서 A부터 C까지의 벡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었지. 요건 기억나잖아? 보니까 기억나지?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뭐를 일치시켜주는 게 핵심이었어요? 시점을 일치시켜주는 게 핵심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 벡터로 쓰지만 사실 이거는 식의 표현보다도 그림으로 봤을 때 평행사변형 모양을 만들었어. 거기에서 두 벡터를 더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여기 A 벡터, 여기 B 벡터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벡터가 바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풀 수 있다고 했었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뺄셈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오늘 할 내용에서 뺄셈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뺄셈은 반드시 뭐를 일치시켜야 문제 풀 수 있다고 했니? 뺄셈? 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반드시 시점이 일치되어야만 우리가 뺄셈 계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OA라고 하고 그 다음에 OB 벡터라고 했을 때 OA 벡터에서 OB 벡터 빼면 어떤 결과 나온다고 했니? 자, 내가 객관식으로 줄게. 이걸까? 이걸까? 1번, 2번. 아래죠? 내가 빼기는 요거 이렇게 반대로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뺄셈은 반드시 시점이 일치된 상황에서 B에서 A로 빼는 반대로 빼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으로 그려준다면 A에서 B를 뺐으면 뺀 거에서 출발해서 화살표 방향 그려주는 게 바로 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뺄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앞에서 위치 벡터라는 거 했었어. 혹시 위치 벡터 기억나세요? 말 그대로 벡터인데 위치를 표현하는 벡터를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했거든? 그래서 위치 벡터는 시점을 보통 무슨 점으로 잡아준다? 오, 역시 기야. 원점으로 잡아주죠. 그래서 원점으로 기준점을 잡아주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했고 보통 우리가 위치 벡터는 이렇게 원점으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소문자도 여기 대문자에 맞게 보통 표현을 해줘요.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OP의 위치 벡터를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 보통 소문자 P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알겠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뭐 PQ 벡터가 나왔어요 라고 했는데 뭔가 이거를 벡터를 2개를 쪼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랬을 때 뺄셈 이용해서 쪼개기로 했죠. 어떻게? 위치 벡터 이용하면 O로 위치 벡터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 빼자? 거꾸로? Q에서 P 빼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뺄셈을 이용해서 쪼개서 써주는 거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벡터 내용 간단하게 다뤄봤어. 자, 그럼 이제 봐봐. 이제 내적이라는 거 할 건데 이 내적이라는 게 너네가 물리 들었니 혹시? 물리 들으면 내적 무조건 나오지 않니? 뭐 이렇게 힘 다룰 때 나오잖아.
사실 나 물리 지금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물리 했을 때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 뭐라고? 물보자라고? 그래서 물리 풀 때 아마 너네가 내적이라는 걸 다룰 건데 우선 내 책 어디 있어? 내 책 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같이 필기를 좀 하실 건데요. 보면은 여기 밑에 살짝의 공간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적어라고 하면 거기다 적을 거야. 그래서 우선 내적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봐볼 건데요. 내적이라고 한다면 거기 너네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 밑에 공간에다가? 공간이 있니? 같이 그려보는 게 좋아서 이렇게 그릴게요. A 벡터, B 벡터 그리고 두 직선이 이루는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을 세타라고 둘게. 우리 안곡 친구들 내적 공식은 기억나지 않아요? 아니, 그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우리 여름방학 때 수투를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그치, 기억이 안 나는 게 맞아. 수투를 집으로 밀어 넣었으니까 그치? 기억이 안 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자,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일단 벡터가 아니고 내적이죠. 벡터라고 적었어요. 내적. 왜? 상이야 왜? 네. 이상한 해봤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적이라는 거는 일단은 내적을 하기 위해서 살짝의 배경 지식을 설명하자면 이건 안 적고 그냥 들으셔도 돼요. 혹시 정사형 기억나세요? 정사형이라는 게 뭐였을까? 안에 게 다 보이고. 안에 게 다 보이는 거야? 정사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생긴 원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밑면이 있고 원판이 이렇게 붕 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조명을 수직으로 쏠 거야. 원판이 이렇게 생겼으면 조명을 수직으로 쏴주는 거야. 그러면 밑에 뭐가 생기겠어? 얘가 유령이 아닌 한? 밑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어? 밑에 그림자는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사형시켰다라는 말은 어떤 도형을 수직으로 햇빛을 쐈을 때 생기는 여기 그림자를 우리가 정사형시킨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마찬가지로 선분도 정사형시킬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밑에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조명을 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선분이 정사형돼서 이렇게 밑에 딱 달라붙지 않겠니? 이해돼? 요거를 우리가 벡터 B를 정사형시켰다고 얘기해. 그럼 이 정사형시킨 이 주황 색깔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니? 들어와. 되게 올라가신다. 아니야. 앉아. 라부부 앉아. 그래. 앉아. 라부부 뒤 입었어 오늘. 되게 웃겨요 진짜. 아니야, 곧 올 거야. 자, 그래서 정사형 시킨다고 했을 때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우리 삼각함수 할 때 내가 너무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 하나 나와요. 자, 빗변이 L이라고 저어졌을 때요. 우리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지? 이거 진짜 내가 너무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이 세타와 L을 이용해서 밑변 표현할 수 있었죠. 요렇게 L 코사인 세타 기억나십니까? 요거는 뭐예요? L 사인 세타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높이,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밑변. 성철이 아니? 좋아요.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이 빗변의 길이가 뭐였던 거야? 이거의 크기 구해주면 요게 길이였던 거지. 그러면 여기의 길이 구하세요. 이 주황 색깔의 길이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 크기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 코사인 세타 곱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곱하면 되겠다. 되죠? 그래서 이제 내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적어요. 표현 자체는 A와 B를 내적한다 해서 여기를 동그라미로 적을 건데 약간 이렇게 내가 빠르게 적을 때도 있지만 원래 정확한 표현은 여기가 이렇게 좀 빈 동그라미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의미가 A와 B 벡터를 내적하자라는 의미고 약간 우리가 숫자에서는 곱셈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 내적을 이제 계산하는 결과는 자, 이 결과를 외우셔야 돼요.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되고요. 이 모양은 아까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B를 A에다가 정사형시킨 값이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적을게요. A 벡터를 미안 B 벡터야? B 벡터를 A 벡터에 정사형시킨 값. 도연아 48쪽 펴서 밑에다가 같이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내적의 의미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떠한 직선의 크기에다가 어떤 직선을 정사형 시켜서 그 정사형 시킨 값을 곱한 걸 우리가 내적의 값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 내적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리를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이게 무슨 힘의 크기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혹시? 아니라고? 1학기 때 내용이랑. 아 그래? 나 기억이 안 나. 물리. 내가 나중에 물리 공부해서 올게.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뭐 물리에서 그랬던 것 같아. 뭔가 그 빗변에서. 응, 그니까. 뭐 힘의 크기 이렇게 해서 구하지 않니? 네. 나 근데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맞아요. 내가 또 물포자였어서 기억이 안 나. 그게 있었는데. 그래, 내가 나중에 공부해서 올게. 내가 나중에 연관성을 찾아서 올게.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하나 표시하실게요. 이때 얘들아, 세타의 범위 보면 0부터 파이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0부터 파이까지냐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중이야? 직선과 직선에 대한 사이각을 다루고 있는 중이라서 여기에 사이각은 0도부터 180도까지 밖에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0도부터 180도까지 다룰 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등호도 들어가요.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0도일 때는 무슨 뜻이야? A랑 B가 일치하는 거죠. 180도라는 거는 두 개가 직선 위에 있다는 거지. 서로 방향만 다르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적의 뜻까지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적의 성질을 살펴볼 거야. 내적의 성질. 첫 번째. 그럼 A 벡터랑 0 벡터랑 내적하면 그냥 느낌상 뭐일 것 같아? 뭐라고? 0 벡터. 0이야 그냥. 0. 0 벡터가 아니고 0 벡터가 아니고 0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말 안 했구나 선생님이. 뭐 말 안 했냐면 이때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적이라는 값을 구할 때 반드시 두 개의 시점을 일치시켜야 돼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야. 시점 일치시켜야 두 개의 사이각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시점 일치시켜서 사이각을 구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내적을 했을 때 그 결과값 벡터로 나오니? 코사인 세타 어떤 상수값 아니야? 크기도 상수값이잖아.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내적의 결과는 어떤 실수 값으로 나와요. 벡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수 값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봐봐. A와 0 벡터를 했어. 그럼 뭐로 나온다고? 그냥 0이에요. 0 벡터가 아니라. 알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0 벡터가 앞에 있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곱해도 그냥 0이 나온다는 뜻이야. 0 벡터 곱하면 그냥 0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은 코사인 그래프 그리세요라고 하면 그릴 수 있지? 뭐라? 일부러 약간 못 들은 척 한 거 아니야? 일부러 못 들은 척 한 거 같은데. 코사인 세타 그려보세요 하면 그릴 수 있죠? 그려보실까요? 어떻게 그리시면 돼요? Y축 대칭. 그치, Y축 대칭은 맞아.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릴 거냐면, 자, 봐봐, 얘들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면 되냐면, 어차피 우리가 세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다룰 거야? 0에서 파이까지 다룰 거지.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지만,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그리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릴 거야. 파이까지만.
여기 2분의 파이겠지, 가운데? 그러면 코사인이 0부터 파이까지면 최대 얼마? 1, 최소 얼마?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세타의 범위를 총 3개로 나눠서 볼 건데 세타가 만약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 라고 했을 때와 2분의 파이다 라고 했을 때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로 나눠서 이렇게 3개의 범위로 확인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범위라는 거는 곧 무슨 의미야? 0도와 90도 사이니까 무슨 의미인가? 예각이죠. 그래서 두 개의 사이각이 예각을 이룰 때.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그림으로 그려준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예각을 이룰 때라는 거지. 그지? 그럼 그때의 두 벡터의 내적의 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일단 크기는 항상 뭐야? 크기는 항상 양수지. 그러면 내적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바로 코사인의 값이 부호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예각일 때는 코사인은 무슨 값이에요? 양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각일 때는 내적하면 양수가 나와요. 그럼 둔각일 때는 어떨까요? 둔각일 때는 음수로 나오겠죠. 그럼 약간 그림 그리면 이런 느낌스? 이런 느낌스예요. 그죠? 얘를 내적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둔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지. 뭐일 때? 직각일 때. 왜냐면 직각일 땐 특별히 코사인이 얼마거든요? 0이거든요. 그럼 내적해서 얼마 나오겠어? 0이 나와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요거 피로충분 조건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왔다리 갔다리.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야. 즉 90도면 내적 0이고 내적이 0이면 90도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특별히 이제 어떤 경우를 다룰 거냐면 두 개가 같은 경우를 다룰 거야. A랑 A를 내적했을 때. 그럼 일단 결론부터 적어볼까요? 결론은? 일단 생각해봐. A랑 똑같으면 사이각이 존재하겠니?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코사인 0은 얼마야? 1이요. 그래서 결론부터 적으면 1이에요. 근데 이유를 한번 그래도 적어 놓는 게 좋잖아. 그래서 이유는 얘를 내적하면 A와 A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두 개의 사이각은 0이야. 이 뜻이라고. 근데 사이각 0이라는 거는 1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럼 크기 두 개를 곱했다는 얘기 자체가 A를 제곱할 거야, 크기를 제곱할 거야 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애들이 또 못하는 거 반대로 가는 거 잘 못하잖아. 그래서 둘 다 적어줄 거야. A의 크기의 제곱은 A 내적 A다. 요것도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제곱하면 아 내적을 했구나 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내적을 두 번 하면 이거다는 또 애들이 잘해. 여기로 여기 가는 건 잘하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또 적어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자리가 없어요. 저도 자리가 없네요. 여기다 넣을게. 마지막 하나는 바로 3번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요거를 계산해 볼 거야. 자,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 저게 근데 무슨 뜻이라 했어? 방금 전에? 뭐 하자? 내적을 하자. 그치? 크기의 제곱을 하자는 얘기는 두 개를 내적하자라는 내용이었지. 그래서 두 개를 내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내적하면 요 내적하는 성 방법은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미지수 계산하듯이 똑같이 해주면 돼. 그럼 요렇게 내적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A 내적 A 더하기 A 내적 B
일단 앞에 거 분배해 준 거야. 그 다음에 뒤에 거 분배해 볼까? B 내적 A, B 내적 B 이렇게 되겠지. 근데 A 내적 A는 뭐랑 똑같다고? 방금 3번에서 A의 크기랑 똑같다고 했지. 그래서 얘는 A의 크기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띄워주고 그 다음에 B도 똑같죠. B의 크기의 제곱이랑 똑같이. 자, 근데 이때 여기 계산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내적이라는 게 교환 법칙 성립할까 한번 해볼래 너네? A, B를 하면 A 크기의 B 크기의 코사인 세타야. B, A를 하면 B 크기의 A 크기의 코사인 세타야. 그러면 두 개 교환해도 돼? 안 돼? 돼. 상관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같은 거라서 여기가 2A 내적 B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 자체가 약간 어떤 느낌수로 나와요? 어차피 그냥 우리가 계산했던 곱셈 공식으로 그냥 계산해도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처럼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여기가 곱셈이 아니고 내적이라는 것과 여기가 그냥 A 제곱이 아니고 반드시 크기의 제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외우면 안 돼. 반드시 너네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정리 끝이야. 다 해버렸네? 다 해버렸고 어디 봐야 되냐면 48쪽에 옆에 그 3번 3번에 보면 여기다 이제 밑줄 그을게. 벡터의 성분과 내적 여기다가 밑줄. 성분 기억나니? 성분이 뭐였어? 그냥 좌표야. 벡터의 좌표. 예를 들어서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뭐 A라는 게 2,3이야. 그러면 5A라는 우리가 벡터를 만들 수 있었던 거지. 그럼 이 벡터를 스몰 a라고 둔다면 이 스몰 a의 성분은 2,3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좌표,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 그냥 쉬워요. 요거 두 개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하고 더할 거야. 알겠지?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이건 계산 열심히 연습하면 되는 거라. 자, 옆에 49쪽에 109 갈게요. 108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109. 그래서 내가 앞에 거 풀어주고 뒤에 워크북이 있거든. 워크북은 숙제야. 문제 많지 않아. 별로 많이 안 넣었어. 자, 109 보자. 일단 1번 내적을 해줘야 돼요. 지금 5A와 5B의 내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여기서 찾아봐. 5A 어디 있어? 여기. 5B 어디 있어? 여기. 그러면 너네가 항상 내적을 할 때 먼저 뭐부터 봐야 돼? 제일 중요한 거. 뭐를 일치? 시점 일치부터 보셔야 돼요. 이거 안 했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점 일치부터 보는 거야, 내적은. 자, 그럼 5A와 5B 시점 일치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계산해보자. 자, 내적 공식 뭐였어요, 여러분들? 각각의 크기 하고 두 개의 사이값,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서의 세타는 어디야? 여기요. 여기가 세타죠. 근데 정삼각형이니까 60도가 되겠네.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에서 답은 2 이렇게 나와요. (2번) 자, 또 표시해보자. 5A 그 다음에 5M
일단 시점 일치 오케이. 그치? 그러면 또 식 적어주면 두 개의 크기에다가 또 두 개의 사이각이죠. 여기서의 사이각은 여기가 사이각이고 얘가 그럼 수직 이등분 됐으니까 얘가 몇 도면 되겠니? 30도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30도라서 OA의 길이는 2고요. 그 다음에 OM의 길이는 1대 2대 루트 3에서 루트 3이죠. 하고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해서 답은 얼마? 3. 자, 이번에도 OM과 AB 찾아보자. 이번에 OM과 AB. 시점 일치입니까? 시점 일치 아니지. 그러면 시점 일치 시키려면 이 친구 여기로 이동시킬 건데 어차피 얘들아 근데 이 문제는 시점 일치 시키나 마나. 얘네 둘이 뭐예요? 어차피 수직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는 그냥 0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둘이 수직이니까. 됐니? 다음에 4번. 이제 4번 봐봐. OA랑 AB 딱 봐도 시점 일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 OA랑 AB죠. 시점 일치 안 되어 있죠?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를? 그치, 평행이동. 아니면 뒤집어 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거 그냥? 물론 평행이동 해도 돼. 얘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이각으로 봐도 돼.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OA라는 거를 마이너스 AO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 영차행한 것처럼 평행이동 시켜줘도 되고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 놔둔 채로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하고 코사인 세타. 그럼 이제 두 개의 사이각. 뭐야? 사이각. 60도지? 그래서 여기가 60도. 그러면 AO는 2고 AB도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 나와요. 만약에 영차행처럼 평행이동했으면 사이각이 뭐로 나왔겠어? 이렇게 했으면. 사이각이 120도로 나와서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답은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5번, 뭐야, 이거 아까 내가 중요하다 해서 더 나왔다. 두 개 뭐 한 거야? 두 개가? 똑같네? 똑같으면 그냥 뭐 하면 된다고? 그렇지, 크기 제곱. 그럼 크기 얼마임? 2니까 답은 4. 요렇게. 자, 110번. 어때? 시점에 일치되어 있는 상황인가? 그런 것 같아. 맞아요. 시점 일치되어 있죠. AB, AC. 시점 일치되어 있네? 그럼 오케이. 그럼 이제 식 써주면 되지. 요거 식 써봐. AB의 크기에다가 AC의 크기에다가 두 개의 사이값 해주면 되죠. 그럼 어디가 세타인겨? 여기요. 그러면 AB의 크기 얼마? 4. AC의 크기는 얼마? 5. 그러면 코사인 세타 어디 있어? 이거 사이값 안 알려줬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 구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5분의 4야, 그냥. 뭐래? 아 그러네. 형 깨달으면 굿.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1번. 111번 이제 계산 연습할 수 있는 거. 이제 성분으로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자고 얘들아? 그냥?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개를 내적하세요 라고 했으면 2와 2,3, 2,7을 내적하자 라는 건 이렇게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그냥 더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4 더하기 3, 7에 21, 25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
어려운 거 없지? 그래서 오히려 성분 나오면 약간 좋죠. 기분이 좋아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바로 암산 가능? 8이 16, 마이너스 7이 14 해서 2. 네, 이렇게 구하면 돼. 자, 넘겨서 112. A 내적 B를 구해야 돼. 일단 내가 수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A 내적 B 항상 뭐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보자고 했죠. 이거는 수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다 똑같은 거야.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확인. 그러면 얘는 너네가 뭘 알아야 돼? 크기와 두 개의 사이각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일단 크기는 다 알려줬잖아. 뭐만 알면 끝나? 사이각만 알면 돼. 근데 어디서 도대체 구할 수 있냐는 거야. 얘는 일단 힌트 사용했고 뭔가 여기서 힌트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또 중요한 사실. 우리 아까 전에 필기하고 갔었던 거. 자, 선생님이 A로 B로 쓰면 헷갈리니까 V로 써줄게. V의 제곱은 뭐랑 똑같다? 두 개 내적한 거 똑같다. 그지? 뭐 하고 싶어 얘를 그러면? 너무 좋아 이런 리액션. 너무 좋아. 이런 깨달음의 리액션. 얘 뭐 해주고 싶어? 제곱하고 싶지 않아? 이 모양 만들어 주자는 거야. 왜냐면 내적이 있어야 세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얘를요?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럼 양변 제곱해주면 얘는 A, B의 내적. 아니 내적이래. 크기의 제곱에 요거 4를 이쪽에 쓸게 얘들아. 여기다 쓸게. 왜냐면 여기 이제 전개해서 이렇게 밑으로 쓸 거거든. 그럼 크기의 제곱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두 개를 뭐 하자? 얘를 요렇게 내적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처음이라서 천천히 내적까지 해서 친절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결론이 어떻게 나와 얘들아? A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크기의 제곱으로 나와야 돼. 이유가 뭐라고? A랑 내적해서 이거 이용해 주려고 그런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가운데는 어떻게 된다 했어? 그치. 어차피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2 하고 얘들아 이렇게 적으면 안 돼. 너네 수행평가에서 절대 이렇게 적으면 틀려. 여기 뭐 적어줘야 돼? 그치. 동글뱅이 적어야 돼. 근데 약간 동글뱅이 그러니까 내적.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 둘이 하면 마이너스 B 벡터 제곱 이렇게요. 아, 마이너스 아니죠. 플러스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그냥 여기서 여기로 바로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적용시키면 3, 3은 9 마이너스 2 A 내적 B 플러스 4 걔가 16이야 라고 알려준 거지. 따라서 2A 내적 B는 얼마임? 13 이항시켜서 3이죠. 어머 그러면 나는 굳이 세타를 몰라도 다 뭐야? 그냥 2분의 3 나와버린다. 마이너스 어디 갔음? 마이너스 어디 갔는데? 저번에 이항시킬 때 됐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크기 제곱에 숨겨져 있는 게 내적이었다 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너무 중요하죠? 요거가. 자, 그렇다면 113은 조금 어려워요. 113. 아니야. 문제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막 엄청 어렵다는 게 막 진짜 어렵다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이거 다 교과서 문제거든. 알겠지? 살짝 어렵다고. 문제 읽어봐.
왜 읽으라니까 자, 정창이야. 응? 정창희 씨. 읽었죠? 볼게요. 에휴. 일단 어떤 삼각형인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고 저게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뭔가 이거를 어떻게 내적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되죠.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얘가 B와 C를 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얘도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B와 A와 C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살짝 그 복습하는 용으로 우리 어떤 벡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OQ에서 OP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벡터로 쪼개 쓸 수 있다고 했어. 요 스킬 되게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뭔가 느낌상 BC라는 거에 A를 추가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고 싶을까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적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쪼개서 적어보자. 어떻게 되니? 그렇지? 아니지. 거꾸리야, 거꾸리. PQ, 거꾸리. QP. 그러면 어떻게 돼? A, C, 마이너스 AB. 요렇게 가셔야 돼요. 이해되심? 자, 근데 이렇게 적으면 또 문제점이 생겨. 이렇게 적으면 너네가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모양이 약간 벡터라서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이러면은 시점과 시점이 일치하지 않지 일단 애초에. 그래서 그럼 이거 말고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일단 고민해보세요. 이 방법 말고는 없을까? 쪼갤 수 있는 게 빼기밖에 없었을까? 뭐도 있었어? 우리 아까 빼기 말고 뭐도 있었어? 덧셈도 있었지. 덧셈 이 계산 어떻게 했어? AB 더하기 BC 계산 어떻게 했어? BB 없어지고 AC 계산하자 이렇게 했었지. 그러면 약간 덧셈을 이용해서 적어주는 게 이렇게 적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쪼개도 되죠. PA 더하기 AC 이게 좀 더 낫지 않겠니? 그래야 얘랑 뭔가 모양이 벡터가 똑같아지면서 계산할 수 있겠다는 뜻이야. 요렇게요. 그래서 이걸로 풀 거예요. 두 번째 걸로. 근데 문제에서 얘가 0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이 벡터 계산 열심히 해줄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벡터가 내적이 되어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합차로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얘들아? 이거 그냥 요렇게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런 뜻. 그럼 이거 그냥 무슨 곱셈공식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지? 그럼 그냥 A제곱 빼기 B제곱 나오는 거예요. 다만 크기 붙여주시면 돼요. 제곱에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결론 나온다고? 그렇지. BA의 크기의 제곱에서 AC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와. 그게 0이야가 나오는 거야. 됐니? 그러면 따라서 BA의 크기의 제곱과 AC의 크기의 제곱이 일치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근데 원래 어떤 거의 제곱은 어떤 거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는 A는 B거나 A는 마이너스 B인 거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을까? 크기 자체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두 개의 부호는 당연히 같아야 하니 이거 자체에서 그냥 BA의 크기는 AC의 크기와 일치하는구나로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크기는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무슨 삼각형? 이등분 삼각형이요. 따라서 AB는 AC인 이등분 삼각형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자체는 쉽지만 여기서 이렇게 쪼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114번은 여러분들의 기회를 줄게. 해볼 기회를 드림. 기회를 드림.
같이 보실? 해볼까? 자, 두 평면의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라고 했어. 근데 이거의 크기를 구하세요라는 말 자체가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구하세요 이거잖아. 근데 아까도 했잖아. 자, 빨간색으로 뚝 적어줄게. 오늘 너네 머릿속에 이것만 있으면 진짜 성공한 거야. 머릿속에 있어? 그 성공한 거랬지. 내가 집에 가도 되라고 나 했어. 성공한 삶이에요. 오늘은 성공한 삶. 나 저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뭐 하실 거야? 너네 이거 구하려면 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바로는 못 구해요. 제곱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럼 제곱하면 이거 내적으로 쓰지 말고 그냥 이제 어떻게 생각해도 된다고? 그냥 곱셈 공식처럼 생각해도 된다고 했지. 그래서 얘는 A 크기의 제곱에 4A 내적 B에 4B의 크기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요렇게. 됐니? 그럼 문제에서 다 알려줬네. 요거 얼마? 4. 그 다음에 4 곱하기 얘는 4 곱하기 B의 크기 3, 3은 9 이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얘만 채워주면 끝나. 이거. 근데 얘는 문제에서 이거 알려줬잖아. 사이각이 60도라며. 그럼 너네 이거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내적? 크기에다가 코사인 60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에서 3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를 3으로 채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계산하면 52? 그럼 답은 52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요. 뭐 해줘야 돼? 루트 52. 답은 얼마 그러면? 2 루트 13이죠.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정창희 씨. 115번. 기회 드림. 딱 봐도 뭐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그렇지. 창에 나왔어 답? 하루 2시 반인데.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름 안 하지 말고. 그래 제가? 너희는 얼마 나왔어? 오 맞아. 서주에 나왔니? 34? 34? 잠깐만. 뭐라고? 34. 루트 34. 아니. 그것도 무슨 소리야? 그것도 무슨, 너 실패한 사람 할 거야, 오늘? 저거 제곱이라니까? 자, 같이 보자. 예담 나왔니? 34 나왔어? 루트 34 그렇지. 은성? 나왔어? 정준? 자 보자. 괜찮아. 정창이도 안 나왔어. 자 볼게. 자 보면 뭐라고? 어렵다고? 그래 어려울 수 있지. 처음이니까. 자 봐봐. 뭐 할 거야 일단. 얘도 있고 얘도 있어. 근데 너네가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바로 못 구한다고 했잖아. 그치? 바로 못 구하니까 뭐 할 거임? 제곱할 거죠. 그럼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곱셈 공식처럼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얘는 4 A 크기 제곱 마이너스 하고 4
그 다음에 가운데는 내적하고 B의 크기 제곱 요라고. 모르겠으면 나는 아직 저거의 구조를 잘 모르겠다. 정창이 같이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직접 내적 한번 해보세요. 원래 직접 경험을 해봐야 까먹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직접 내적 해보면 저렇게 나올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갖다가 다 대입을 해. 얘 지금 얼마야? 2잖아. 그치? 2니까 4. 그리고 얘는 얼마야? 3이니까 9. 하고 이렇게 되지? 그럼 얘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누구만 알면 이제 해결되는 문제구나, 이 문제는. A 내적 B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이 A 내적 B는 또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 저기 위에 여기에 숨겨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와서 또 이 친구 뭐 해줘야 돼? 또 제곱할 거지. 그럼 제곱하면 얘가 또 공식 이용해서 4A 크기 제곱 더하기 4A 내적 B에다가 그 다음에 B의 크기 제곱에 1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모양 똑같네? 그럼 요거 갖다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럼 요거 얼마야? 4, 4, 16. 그 다음에 4A 내적 B. 그 다음에 3, 3은 9는 16. 그럼 요거 이렇게 샹샹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4A 내적 B가 마구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까지가 얼마인 거야, 그러면? 그냥 9죠. 됐나요? 따라서 계산하면 4, 4, 16 더하기 9 더하기 9니까 9, 2, 18? 34 나오죠? 따라서 루트 34가 답이죠. 됐지? 아니면 기탄수학을 풀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알았어. 아직도 아니야. 자,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요거 내적까지만 끝내고 쉬자, 얘들아. 여기 51쪽 보면은 지금 다 했던 내용이야. 선생님이랑 다 했어. 여기 첫 번째. 벡터의 내적의 성질 내가 살짝 얘기해줬지? 무슨 법칙 성립한다고? 교환 성립해요. 그 다음에 분배도 성립해. 그 다음에 실수 배도 성립해.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알겠죠? 걸림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계산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2번 내가 지금 크기 내적하는 것까지 설명 다 했어요. 이거 오늘 이거 알고 가면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했고, 그지? 그 다음에 밑에는 그냥 뭐처럼 계산하면 된다. 곱셈 공식처럼 계산하면 되더라. 얘기했어요. 되죠? 자, 이제 새로운 내용은 여기 밑에 3번인데 사실 이것도 한 새롭지 않아. 아니야. 하나도 안 새로워.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적 안에 자, 내적 공식 한번 다시 적어보자. A 내적 B라는 거는 A 크기에 B 크기에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했고 내가 이거 아까 물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림 그려줬던 거 기억나? 이렇게? 요거 그렸죠? 그래서 세타가 어디를 의미했던 거야? 누구와 누구? B와 I의 무슨 각? 사이각이었죠. 그죠? 그래서 세타가 의미했었던 거는 두 벡터의 사이각 할 때 시옷 써야 돼, 안 써야 돼? 사이각이야, 사이각이야? 시옷 있어야 돼. 위에 여기. 사이각. 그거 알지, 얘들아?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최대값. 지금은 어떻게 쓰게? 위로 쓰게, 아래로 쓰게? 지금 아래로 쓰잖아. 선생님 어렸을 때 이거였다? 나도 몰라. 그건 어느 순간 이거로 바뀌었어. 그리고 선생님 어렸을 때 함수값 이거였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바뀌었잖아. 함수값. 그지? 근데 약간 나 조금 근데 이제 여기도 다 시옷을 쓰잖아. 근데 내가 어떤 선생님이 둘 중에서 너네 뭐가 맞아? 위에 거가 맞잖아. 근데 아래 거로 쓰는 선생님을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그런데? 그랬어. 아무튼 내가 어떤 선생님이 내가 그때 다른 학원에 근무할 때였는데 그 애들 시험 보게 한다고 옛날에 너네 그거 외웠던 거 기억나? 뭐 대각선의 개수 외우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만드셨는데 대각선에 개수를 적었는데 대각선에 개수 이렇게 적으신 거야. 그래서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말씀 안 드렸어. 안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지?
좀 그렇잖아. 내가 지적질하는 게 좀 그렇잖아.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거든.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 개수가 많은 거야. 그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사이각이요.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뭐 하려고 했지? 뭐 하려고 했어? 사이각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 식 변형해서 이 코사인 세타만 남겨두고 전부 다 이항시킬 거거든?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 아니야? 코사인 세타만 남겨두면 어차피 이거 무슨 값이라고 해요, 얘들아? 크기 곱하기 크기니까 그냥 실수 아니야? 그냥 실수 그냥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눠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내적 표시하면 돼. 이게 바로 두 벡터의 사이값을 구하는 바로 다이렉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어차피 뭐 이거의 변형이니까 별다른 내용은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니? 응. 끝이야. 끝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별다른 내용은 없어. 그냥 뭐 한 거냐면 성분 갖다가 적은 것 뿐이에요. 왜냐면 너네 이거 기억나니? 2,3 크기 어떻게 구해? 이거?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거가 자체가 무슨 뜻이야? 좌표 평면에 2,3을 찍어.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벡터 그려. 이게 A 벡터란 뜻인 거야. 그럼 이거 크기는 그냥 피타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한 거야. 그럼 뭐야? 4 더하기 9야.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만약에가 아니고 뒤에 문제 풀면서 이제 알려줄게. 아직 넘기면 안 돼? 그냥 여기 옆에 거 하나만 체크하면 이거 아까 우리 다 했던 내용이긴 한데 여기 오른쪽에 수직과 평행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수직과 평행 맨 위에 수직과 평행 적혀있지? 어쨌든 우리가 내적을 하는 거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봐야 돼. 좌표 평면에서의 관점과 벡터로 표현하는 관점이요. 그래서 일단 그냥 벡터로 표현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야. 두 개 내적했을 때 0이 나온다. 그럼 무슨 관계 가지고 있다고? 수직이다. 이게 사실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내적했을 때 이게 풀마 크기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코사인 세타 0이면 얼마? 1. 그 다음에 코사인 180도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코사인 0도가 1이다 라고 한다면 두 직선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두 벡터가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주어져 있다는 뜻인 거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평행하다는 얘기인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게 더 많이 나오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고 우리 내적 계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내적 계산은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계산에 대한 내용이라 사실 더 중요한 건 여기 1번이 더 중요해요. 알겠죠? 끝! 자, 여기 뒤에 있는 문제만 풀고 쉴게요. 52쪽에. 금방 해. 아, 금방 한다고. 진짜 금방 해. 자, 117번 봐봐. 코사인 세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 지금 문제에서 A 크기 주어졌고 B 크기 주어졌고 A랑 B랑 더한 거에 크기가 주어졌어. 그럼 코사인 세타 구하려면 어디에 세타가 지금 숨겨져 있겠니 또? 그치? 여기에 숨겨져 있겠지? 이게 뭐 해야 나오겠어? 그렇지. 그리고 또 제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6은 아까 했던 거 그대로야 또. A제곱, 그 다음에 2AB 하고 그 다음에 B제곱. 그냥 이거 하면 돼. 해서 A 크기 가지고 오면 4 더하기 2AB 하고 B 9 이거죠. 따라서 얘 얼마야? 13. 이항시키면 3. 2분의 3 맞나요? 맞지? 2분의 3. 그럼 A와 B를 내적한 게 2분의 3이면 거기서 코사인 세타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 우리 코사인 세타가 공식 뭐였어? 코사인 세타는 밑에 분모에 누구 있다고? A와 B의 크기 그 다음에 위에는 내적 요거죠. 그러면 크기 넣어 여기다가 2 곱하기 3 하고 A, B 내적한 거 적어 2분의 3 이렇게 하면 돼. 답은 얼마임?
4분의 1인가요? 이렇게. 자, 밑에 18, 118. 이번에는 수직이 됐으면 좋겠대. 아까 했잖아. 수직이라는 거는 결국 뭐가 되게 한다? 두 개의 내적이 0이 되게 한다. 이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 곱해. 그러면 3이 6 마이너스 2K가 0이다. 그냥 이게 끝인디? 얼마나 쉬워? 그럼 K는 얼마야? 3이죠. 밑에 거 해봐. K 얼마 나오? 마이너스 2 나오죠? 예, 좋아요. 자, 옆에 거 19. 기회를 줄게. 해봐.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그럼 이거 될까요? 뭐래? 이거 될까요? 그렇죠, 할수 있어. 아니, 안 돼. 너 또 아까처럼 루트 30 썼는데 루트 10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빨리 해봐. 같이 봐? 왜? 120번 답 이상하게 나오네요. 이상하다. 이상하다의 기준은 뭘까? 분수예요? 아니? 많이 잘못. 같이 보자, 119. 119 일단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지? 여기 12, AB, 4, 2 제곱, 66에 36. 그러면 여기 갖다가 다 집어 넣어주면 이제 9 더하기 12A 내적 B에다가 그 다음에 B 4, 4, 16. 엥? 아니지. 맞아. 맞죠? 그럼 얼마야 이거? 11이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 그냥 바로 공식 뭐라고? A 크기에 B 크기에 두 개 내적한 거 이거라고요. 되죠? 그럼 계산해주면 2분의 1에다가 두 개 내적한 거 12분의 1이니까 답 얼마 나와? 24분의 11 이렇게 나오시죠? 자, 120번 요것만 하고 쉴게요 이제. 저기 어떻게 보이죠? 뭐가? 24분의 10이 아, 여기 그 10일 내가 안 적어서 그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여기를. 됐지? 자, 120번. 얘가 조금 그나마 여기서 까다롭다기보다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할 거다? 일단은 제곱할 거다. 일단은 제곱할 거다. 왜냐? 여기 지금 제곱 들어있어. 그럼 이거 제곱 정리해서 계산해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보라고 했지. 이거 구하고자 하는 것도 확인해볼까? 얘 뭐야 그러면? 암산가는 4. 여기는 1. 그러면 A의 크기의 제곱은 몇 개 있는 거야? 5개요. 이렇게 해서 암산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내적은 마이너스 4. 여기는 플러스 4. 사라지죠. 그럼 내적 안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B의 크기의 제곱은 1. 여기는 4. 그래서 5 B의 크기의 제곱. 그럼 나는 이것만 구하면 끝나네. 그러면 일단은 한번 제곱을 해보자. 우선 모르겠으니까 제곱을 해보면 요거 제곱하면 25는
a 제곱 더하기 2a 내적 b 더하기 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제곱해주면 9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2a 내적 b 그 다음에 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구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주어진 조건을 비교하세요. 보이죠? 뭐 하실 거예요,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항상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봐줘야 되는 거야. 계산하면 얼마 나와? 34. 2로 묶어서 a 크기 제곱 더하기 b 크기의 제곱 나오고 얘 그럼 약분해서 17이지? 그렇지. 17 5배 해주면 얼마? 85 나오죠. 되죠? 쉬었다 할게요.